신동방불패 제1화 강호의 어둠. 첫 번째 장면. 흑목외의 수정궁. 서역 깊숙한 곳, 천산북록의 험준한 협곡 사이에 자리한 흑목외. 그곳 최고봉의 우뚝 선 수정궁 내전에서 한 인형이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석양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궁전 안은 마치 극락정토를 방불케 하였으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동방불패. 천하제일이라 일컬어지는 그의 모습은 이미 세상 어느 누구와도 같지 않았다. 귀화보전을 수련한 지 15년 자궁의 대가로 얻은 절세무공은 그를 남도 여도 아닌 존재로 변화시켰다. 가늘고 긴 손가락 끝에서 한 줄기 은침이 춤을 추듯 회전하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육안으로는 은빛 잔상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교주대인 동창의 구양신이 아련을 청하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동방불패의 입가에 미소 같은 것이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미소라기보다는 차라리 냉혹한 조소에 가까웠다. 들어오라.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으나 듣는 이로 하여금 등골이 서늘해지게 만드는 위험이 서려 있었다. 문이 열리자 검은 의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무릎을 꿇었다. 구양신, 동창의 수장이자 동방불패의 가장 충실한 개였다. 무슨 일인가? 태산파에서 은밀히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좌냉성과의 회동을 청한다 하옵니다. 동방불패가 몸을 돌렸다. 그 순간 구양신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죽였다. 교주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빼어나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 눈빛은 점점 더 인간의 것이 아니게 변해가고 있었다. 호호? 좌냉선이라. 그 늙은 여우가 또 무슨 꾀를 부리려 하는가? 오화건파의 통합을 위해 우리 교화의 일시적 휴전을 제안한다 합니다. 서로 영역을 인정하고 불가침을 약속하자는 것이옵니다. 동방불패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치 지옥의 귀신이 울부짖는 듯한 소름이 끼쳤다. 휴전이라니. 그들이 언제부터 본교를 두려워할 정도로 약해졌던가? 아니면 무엇인가 다른 꾀가 있는 것인가? 구양신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소인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내부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듯하옵니다. 최근 각 파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첩보가 있사옵니다. 재정이라. 동방불패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쳤다. 은침이 다시 손가락 사이를 춤추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더욱 재미있군. 굶주린 늑대들이 서로 물어뜯기 전에 먹잇감을 찾으려 하는 것이로구나. 좋다.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인다고 전하라. 단 조건이 있다. 분부하시옵소서. 회동 장소는 중원의 낙양으로 하라. 그리고 흥미로운 구경거리를 하나 준비하겠다고 전하라. 구양신이 고개를 숙였다. 교주의 말씀에는 항상 깊은 뜻이 담겨 있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 모두 죽음을 맞이했다. 두 번째 장면. 지하 밀실의 유폐자. 수정궁 지하 깊숙한 곳, 햇빛 한 줄기 스며들지 않는 밀실에서 한 남자가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양년정, 1월 신교의 전 교주이자 동방불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몰락한 영웅이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수염은 길게 자라 가슴까지 내려왔다. 철창 너머로 희미한 촛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그것이 이 어둠 속에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빛이었다. 양년정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야망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10년이로구나. 10년. 중얼거리는 목소리는 쇠락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다. 손가락 끝에서 미미한 내력이 흐르고 있었다. 흡성대법. 비록 제약된 상황이지만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무공을 연마해왔다. 동방불패. 내 놈이 아무리 천하제일이라 자처해도 스승을 배신한 죄는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때 밀실 위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양년정이 귀를 기울였다. 수정궁의 일상적인 소음들 사이로 낯익은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다. 태산파에서 사자를. 회동을 청한다. 양년정의 눈에 번개 같은 빛이 스쳤다. 정파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기회를 의미했다. 좌냉선이라. 그 늙은 여우가 마침내 움직이는군. 호호. 그가 조용히 웃었다. 10년간의 유폐 생활 동안 그는 단순히 기다리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은밀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워왔고, 때로는 뇌물을 주고, 때로는 협박을 통해 몇몇 신복들과의 연락을 유지해왔다. 때가 오고 있다. 동방불패, 네가 아무리 강해도 천하를 모두 적으로 돌릴 수는 없으리라. 세 번째 장면 양자강 나루터의 뱃사공. 같은 시각, 중원의 양자강 상류 어느 나루터에서 한 남자가 낡은 배를 손질하고 있었다. 거친 삼배옷을 입고 집신을 신은 그의 모습은 평범한 뱃사공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등에 메어진 거대한 무쇠노를 본다면 아무도 그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었다. 여운광. 한때는 철혈기라는 문파의 가게 담당이었지만 이제는 강을 건너주는 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은 노를 젓느라 생긴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얼굴은 강풍과 햇살에 그을려 거무칠칠했다. 나그네여, 강을 건너갈 텐가? 나루터로 다가오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며 여운광이 말했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차고 있었고 걸음걸이로 보아 무공을 익힌 자들임을 알 수 있었다. 앞장선 남자가 거만하게 답했다. 그렇다. 빨리 배를 준비하라. 건너는 값은 한 사람당 은 한 돈이다. 뭐? 은 한 돈이라고? 무리 중 한 명이 버럭 소리쳤다. 너 같은 천한 뱃사공 놈이 감히 우리에게 그런 값을 부르다니. 동전 몇 푼이면 족하다. 여운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와 냉소가 서려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나루터로 가시오. 여기서는 공짜 점심은 없소. 이놈이. 한 명이 칼을 뽑아들며 다가왔다. 그 순간 여운광의 손이 등에 메어진 무쇠노를 향해 움직였다. 그러나 그보다 빨랐던 것은 앞장선 남자의 제지였다. 잠깐, 너는 혹시 묵도가 아니냐? 여운광이 잠시 동작을 멈췄다. 묵도. 침묵의 칼날이라는 뜻의 그 이명은 오래전 강호에서 그를 부르던 이름이었다. 그런 이름으로 불리던 때도 있었소.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10년 전 동방불패와 유일하게 무승부를 기록한 전설적인 인물. 그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무례를 범했습니다. 남자가 허둥지둥 은자를 꺼내며 말했다. 은 한 돈씩입니다. 저희를 태워주십시오. 여운광이 은자를 받으며 말했다. 그럼 배에 오르시오. 그런데 자네들은 어디로 가는 길이오? 낙양으로 갑니다. 낙양이라. 여운광의 눈에 묘한 빛이 스쳤다. 낙양은 강호의 중심지였다. 그곳으로 향하는 무인들이 많다는 것은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흥미롭군. 강호에 또 무슨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번째 장면 황산의 운해 속 비밀 회합. 안이성 황산 깊숙한 곳, 운해가 가득한 절벽 위의 작은 정자에서 비밀스러운 회합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천광파의 문주 유연과 몇몇 신복들이 둘러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유연은 50대 후반의 남자로 무공보다는 지혜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각지에서 수집된 정보들이 정리된 문서들이 놓여 있었다. 상황이 심각하다. 1월 신교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유연이 말하며 문서 하나를 들어보였다. 동방불패가 태산파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한 휴전 제안은 아닐 것이다. 옆에 앉은 분광사 출신의 장로가 말했다. 문주님, 저희가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최근 각 정파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기근으로 인해 농민들의 소작료 납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 그리고 1월 신교는 해상 밀무역으로 막대한 은을 축적하고 있다. 이 불균형이 지속된다면 또 다른 장로가 끼어들었다. 정파들이 굴복하거나 아니면 절망적인 도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유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것이다. 동방불패는 단순히 무력으로 천하를 제패하려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인 압박을 통해 정파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때 정자 밖에서 희미한 신호가 들려왔다. 거울을 이용한 천광파만의 비밀 통신 방법이었다. 유연히 신호를 받고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일입니까? 1월 신교에서 대규모 부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다. 방향은 낙양. 정자 안에 정적이 흘렀다. 모든 이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다. 문주님, 저희도 행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동방불패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유연히 일어서며 말했다. 우선 낙양에 정찰대를 파견하라. 그리고 그분에게 연락을 취해보자. 그분이라 함은? 여운광 말이다. 만약 정말 큰 풍파가 몰아친다면 그의 힘이 필요할 것이다. 5번째 장면 화산파 사과해의 위기. 서악 화산의 사과해에서 화산파 장문인 악불군이 깊은 한숨을 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더미 같이 쌓인 장부들이 놓여 있었고 모든 숫자들이 적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장모님, 이번 달 소장료 수입이 예상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제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기근이 심해져서 농민들이 더 이상 쎄를 낼 수 없다고 합니다. 악불군이 고개를 들었다. 한때 준수했던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의 주름이 패여 있었다. 그럼 제자들의 생활비는 어떻게 하겠는가? 겨울이 오면 난방과 식량이 필요한데. 그것이? 제자가 말을 잇지 못했다. 실상 화산파의 재정은 이미 파탄 직전이었다. 최근 몇 년간 계속된 흉년과 높아진 물가, 그리고 정부의 중과세로 인해 모든 정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화산파의 상황은 특히 심각했다. 장모님, 태산파의 천송자가 찾아왔습니다. 다른 제자가 급하게 뛰어들어와 보고했다. 악불군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태산파가 사자를 보냈다는 것은 좌냉선의 오악파 통합계획과 관련이 있을 것이었다. 들어오라고 하라. 잠시 후 태산파의 장로급 인물인 천송자가 들어왔다. 그는 겉으로는 예의를 갖췄지만 그 눈빛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서려 있었다. 악장문, 안녕하시옵니까? 천장로, 무슨 일로 이곳까지 오셨소? 좌맹주께서 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악파 통합을 위한 회의에 참석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회의라니? 악불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한다는 것이오? 천송자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생존 방안에 대해서입니다. 좌맹주께서는 각 파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십니다. 특별한 해결책? 1월 신교와의 일시적 휴전을 통해 서로의 영역을 보장받고 그 사이에 각 파의 기반을 다지자는 것입니다. 악불군의 눈이 번뜩였다. 1월 신교와의 휴전이라니. 그것은 곧 사파와 손을 잡는다는 뜻이었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좌맹주께서는 이미 동방불패와 접촉을 시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천송자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다. 악장문, 지금은 명분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생존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악불군이 깊은 고민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굶주린 제자들의 얼굴과 정파로서의 자존심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6번째 장면 낙양 회빈루의 암투. 중원의 심장부 낙양. 그곳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주점인 회빈루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강호인들이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들과 날카로운 시선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2층의 한방에서는 정파연합의 대표들이 모여 비밀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좌냉선을 중심으로 오악건파의 대표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심각했다. 동방불패가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좌냉선이 말하며 찻잔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항산파의 대표가 말했다. 하지만 정말 그 자를 믿을 수 있을까요? 동방불패는 천하제일의 마두입니다. 형산파의 여장로가 우려를 표했다. 물론 위험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좌냉선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운이 담겼다. 각 파의 재정 상황을 보십시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기 전에 문파가 먼저 해산될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 너머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모든 이들이 긴장하며 고개를 돌렸다. 바람과 함께 한 줄기 은빛 번개 같은 것이 스쳤다. 호호. 이렇게 은밀한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것이 서운하군요. 방 한가운데 갑자기 한 인형이 나타났다. 아니, 정확히는 나타났다기보다는 이미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동방불패였다. 동방불패. 모든 이들이 벌떡 일어서며 무기에 손을 얹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검을 뽑지는 못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동방불패의 목소리는 은은하고 아름다웠지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오싹함을 느끼게 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좌맹주의 제안을 듣고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정파와 사파가 손을 잡자니 정말 시대가 변했군요. 좌냉선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동방교주, 갑작스러운 방문이시군요. 하지만 환영합니다. 호호호,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어요. 당신들의 얼굴을 보니 전혀 환영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동방불패가 빈 의자 하나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 같았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7번째 장면 지하 밀실의 탈출 계획. 같은 시각, 흑목의 지하 밀실에서 양년정이 벽에 새겨진 작은 구멍을 통해 위층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동방불패가 낙양으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그는 이것이 절호의 기회임을 깨달았다. 이제다. 그가 중얼거리며 바닥에 한 지점을 짚었다. 그곳에는 10년간 조금씩 파낸 작은 구멍이 있었다. 바위를 파내는 일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흡성대법으로 강화된 그의 손가락은 결국 단단한 안반도 뚫어냈다. 밀실 밖에서 경비병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평소보다 훨씬 적은 수의 인원이 지키고 있었다. 동방불패의 부재를 틈타 많은 고수들이 낙양으로 동행했기 때문이었다. 양년정이 바닥의 구멍에서 작은 축통을 꺼냈다. 그 안에는 10년간 비밀리에 주고받은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그의 옛 부하 중 일부는 여전히 그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었고 때가 되면 그를 구출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 구름이 걷히고 달이 뜰 때 서쪽 벽을 주시하라. 그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오늘 밤 10년간의 유폐에서 벗어날 기회가 올 것이었다. 그때 갑자기 밀실 위쪽에서 미묘한 진동이 전해져 왔다. 양년정의 눈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다. 이 기운은 천광파의 분광술인가? 그는 오래전 천광파와 몇 차례 교전한 경험이 있었다. 그들의 독특한 광학 무공은 한 번 겪으면 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천광파마저 움직이고 있단 말인가? 흥미롭군. 양년정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다. 상황이 복잡해질수록 그에게는 유리했다. 혼란 속에서 진정한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었다. 8번째 장면 천광파 분광사들의 잠입. 흑목의 외곽, 깊은 밤의 어둠 속에서 몇 개의 그림자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천광파의 정예 분광사들이었다. 그들은 특수 제작된 거울과 렌즈를 이용하여 경비병들의 시선을 교란시키며 본격적인 잠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분광사 대장 진무현이 손짓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의 부하들이 일제히 거울들을 조작하기 시작했다. 달빛과 횃불빛이 복잡하게 굴절되고 반사되면서 경비병들의 눈에는 실제와는 다른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1조는 동쪽 통로, 2조는 서쪽으로. 목표는 지하 밀실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다. 진무현의 명령이 수신호로 전달되었다. 천광파의 임무는 단순했다. 양년정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구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흑목의 외벽을 기어오르고 있을 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천광파의 쥐새끼들이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구양신이었다. 동방불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흑목에 남아있었다. 들켰다.
분광사들이 재빠르게 전투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구양신의 무공은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했다. 환영 분광술. 진무현이 외치며 주변의 모든 거울과 렌즈를 동시에 조작했다. 순간 주변이 온통 빛의 향연으로 변했다. 수십 개의 분신이 나타나며 구양신을 혼란에 빠뜨렸다. 하지만 구양신은 동방불패의 수하답게 단순한 환술에 당할 인물이 아니었다. 쓸데없는 장난을. 그의 손에서 검은 내력이 뿜어져 나왔다. 흡성대법의 아류인 화골면장이었다. 모든 환상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분광사들의 진짜 위치가 드러났다. 으악! 한 명의 분광사가 구양신의 장력에 맞아 나가떨어졌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9번째 장면 낙양에서의 거래. 회빈루 2층의 밀실에서 동방불패와 정파 대표들 간의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계속되고 있었다. 동방불패는 여유롭게 차를 마시며 좌냉선 일행을 관찰하고 있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동방불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생존이죠. 각파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제자들을 굶기지 않고 싶은 것이고요. 좌냉선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나름의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라니? 흥미롭군요. 당신들이 무슨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방불패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우리는 여전히 정파입니다. 완전한 굴복은 할 수 없습니다. 화산파의 악불군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호호. 정파라고 하시는군요. 그럼 정파다운 제안을 하나 해보죠. 동방불패가 일어서며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라 붉은 옷자락이 나풀거렸다. 저는 당신들에게 각각 연간 10,000냥씩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대신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동방불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대신 당신들은 제가 요구할 때 한 가지씩 부탁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공짜 점심은 없잖아요. 어떤 부탁 말입니까? 태산파의 천송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건 그때 가서 알게 되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명예에 먹칠할 일은 시키지 않겠습니다. 동방불패가 돌아서며 그들을 바라봤다. 그 순간 모든 이들이 그의 아름다움과 동시에 그 속에 숨겨진 무서운 냉혹함을 느낄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좋은 조건 아닌가요? 10번째 장면 여운광의 직감. 양자강 상류의 한 나루터에서 여운광이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다. 오늘 하루 종일 낙양으로 향하는 무인들이 유독 많았고 모두들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이상하다. 여운광이 중얼거리며 노를 저었다. 강물은 평소와 같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나그네, 혹시 강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니오? 배에 탄 한 상인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글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평범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운광이 답하며 멀리 낙양 방향을 바라봤다. 그곳에서 무언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강 건너편에서 빛의 신호가 번쩍였다. 천광파의 통신 방법이었다. 여운광의 눈에 의외라는 표정이 스쳤다. 천광파가 나를 찾고 있다고? 그는 옛날 천광파와 몇 차례 일을 함께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그를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었다. 손님, 죄송하지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쪽 나루터에서 내리셔야겠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 건너지도 못했는데. 돈은 반만 받겠습니다. 대신 빨리 내리십시오. 여운광의 목소리에는 유례없는 급박함이 담겨 있었다. 상인이 어리둥절해하며 나루터에서 내렸다. 여운광이 다시 노를 저으며 신호가 온 곳을 향해 배를 돌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전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철혈기. 스승님. 11번째 장면 흑목의 혼란. 천광파 분광사들과 구양신의 전투로 흑목의 전체가 소란에 휩싸였다. 경보 신호가 울려 퍼지고 사방에서 무장한 교도들이 뛰어나왔다. 지하 밀실의 양련정은
이 혼란을 놓칠 수 없었다. 그가 바닥의 구멍에서 미리 숨겨둔 도구들을 꺼냈다. 10년간 조금씩 모은 쇠목과 줄, 그리고 독을 품은 가는 철사였다. 이제다. 그가 밀실 무늬 자물쇠를 향해 철사를 밀어넣었다. 오래전부터 연구해온 방법이었다. 자물쇠의 구조를 완전히 파악한 그는 몇 번의 조작만으로 문을 열 수 있었다. 찰칵. 자물쇠가 풀리는 소리와 함께 10년간의 감옥문이 열렸다. 양년정이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다. 복도는 비어 있었다. 모든 경비병들이 위층의 소란으로 올라간 것이었다. 드디어 나왔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는 곧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10년간의 유폐로 인해 무공이 많이 퇴보했지만 그래도 흡성대법의 기본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먼저 내공부터 회복해야겠군. 그가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으며 반대편으로 몸을 숨겼다. 탈출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천광파와 1월 신교 사이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분광사들은 환영수를 이용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수적으로나 무공적으로나 열세였다. 철수! 진무현이 외쳤다. 임무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양년정이 지하 밀실에 있다는 것은 확인했다. 다음을 기약하자. 분광사들이 연막탄을 터뜨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구양신이 그들을 쫓으려 했지만 갑자기 지하에서 들려온 경보음에 발걸음을 멈췄다. 설마. 그가 급히 지하로 뛰어내려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빈 밀실을 발견했다. 양년정이 도망쳤다. 12번째 장면 운명적 만남의 전조. 낙양 외곽의 한 객잔에서 여운광이 천광파의 전령과 마주 앉아 있었다. 전령의 표정은 심각했고 그가 전하는 소식 역시 심상치 않았다. 양년정이 탈출했다고? 여운광이 놀라며 물었다. 네. 그리고 동방불패는 현재 낙양에서 정파들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주님께서는 큰 풍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십니다. 흥미롭군. 10년 만에 양년정이 자유의 몸이 되고 동방불패는 정파와 손을 잡으려 한다. 여운광이 턱을 괴며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이오? 문주님께서는 당신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정말로 큰 변란이 일어난다면 동방불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당신뿐이라고. 여운광이 쓴 웃음을 지었다. 나를 과대평가하는군. 10년 전 그놈과의 대결에서 나는 간신히 목숨만 건졌을 뿐이다. 하지만 무승부를 기록한 유일한 인물이 아니십니까? 그것은. 여운광이 말을 멈췄다. 10년 전 동방불패와의 대결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했던 순간이었다. 그 후로 그는 무공에 대한 모든 집착을 버리고 강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알겠소. 하지만 나는 돈 없는 일은 하지 않는다. 천광파가 얼마를 지불할 생각인지 먼저 들어보겠소. 전령이 당황하며 답했다. 그것은 문주님과 직접 상의하셔야. 그럼 내일 낙양으로 가보겠소. 일단 상황을 직접 확인해봐야겠군. 여운광이 일어서며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 낙양 방향에서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어떤 전조인지는 몰라도 분명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강호에 다시 바람이 불고 있군. 그가 중얼거리며 등에 메어진 무쇠노를 만졌다. 오랜만에 이 무거운 무기를 사용할 날이 올 것 같았다. 같은 시각 낙양의 회빈로에서는 여전히 동방불패와 정파 대표들 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어져 있었다. 생존을 위해 정파들은 악마와도 손을 잡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좋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좌냉선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다른 대표들도 하나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동방불패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문을 통해 급보가 전해졌다. 구양신의 전서고였다. 동방불패가 전설을 읽더니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양년정이 탈출했다고 하는군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이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가 산을 떠나면 들게만도 못한 법입니다. 동방불패가 차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명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오히려 좋습니다. 이제 진짜 재미있는 게임이 시작되는군요. 강호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동방불패와 양년정, 그리고 각자의 야망을 품은 수많은 인물들이 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여운광이 낙양으로 향하는 길에서 바라본 붉은 하늘은 앞으로 벌어질 혈전을 예고하는 듯했다. 10년간의 평화는 끝났다. 이제 진정한 강호의 시대가 다시 열리려 하고 있었다. 멀리 흑모계에서는 양년정이 어둠을 틈타 탈출하고 있었고, 천광파의 분광사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위해 황산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이 밤, 강호의 운명을 좌우할 거대한 게임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동방불패는 회빈루의 창가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양년정, 10년 만에 다시 만나는군. 이번에는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보여줄지 기대되는구나. 그의 손끝에서 은침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천하제일의 자리를 두고 벌어질 최후의 결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강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위를 떠다니는 배들은 이제 평범한 나루터가 아닌 전장을 향하고 있었다. 여운광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강호의 진정한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이 신동방불패의 시작이었다. 돈과 권력, 생존과 의리가 복잡하게 얽힌 새로운 강호의 서막이 지금 막 열리고 있었다. 해시태그 제2장 검의 그림자. 흑모계의 지하 감옥에서 탈출한 양년정은 밤의 어둠 속을 질풍처럼 달리고 있었다. 10년의 감금으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한때 천하를 주름잡았던 절세무공은 여전히 그의 혈관 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다. 후, 깊은 숨을 내쉬며 잠시 발걸음을 멈춘 그는 자신의 상태를 점검했다. 경맥이 막혀있고 내공은 겨우 전성기에 3할 정도였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직 세상이 모르는 비책이 남아있었다. 양년정이 향한 곳은 흑모계에서 100리 떨어진 화산의 비밀 동굴이었다. 15년 전 그가 동방불패와의 결전을 준비하며 숨겨둔 것들이 그곳에 있었다. 한편 회빈루의 동방불패는 부하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앞에는 10여 명의 고수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양년정의 행방을 찾아라. 죽이지는 말고 산채로 데려와라. 교주님, 그자의 무공이. 걱정하지 마라. 10년의 감금으로 그의 내공은 이미 크게 손상되었다. 다만 교활하니 방심은 금물이다. 동방불패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방안을 가득 채웠다. 특히 화산 일대를 중점적으로 수색하라. 그자가 과거에 그곳에 무엇인가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하들이 물러나자 동방불패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양년정의 탈출은 예상 밖의 일이었지만 어쩌면 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를 공개적으로 제거할 명분이 생긴 셈이니까. 같은 시각 낙양에 도착한 여운광은 천광파 분타의 책임자인 고장로를 찾아갔다. 고장로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운광아, 오랜만이구나. 고장로님, 안녕하셨습니까? 앉아라. 차를 한잔하며 이야기하자. 고장로가 직접 차를 따라주었다. 그 자연스러운 모습에서 여운광은 왠지 모를 위험을 감지했다. 강호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더구나. 그렇습니다. 동방불패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년정이 탈출했다는 소문도 들렸다. 여운광이 깜짝 놀랐다. 소식이 벌써 낙양까지 전해진 것이다. 장로님께서는 어떻게? 호호, 늙어도 귀는 박단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고장로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실 너를 부른 이유가 따로 있다. 우리 천광파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무슨 말씀이신지. 양년정이 예전에 숨겨둔 천잠신공의 비급을 찾는 일이다. 여운광의 눈이 번뜩였다. 천잠신공은 양년정이 젊은 시절 우연히 얻은 절세무공으로 이를 통해 그는 일약 강호의 1인자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방불패와의 결전에서 패배한 후 그 비급의 행방은
미궁에 빠져 있었다. 만약 우리가 그 비급을 먼저 찾는다면 천하의 패권이 바뀔 수도 있겠죠. 고장로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문제는 양년정뿐만 아니라 동방불패도 분명 그것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다른 세력들도 이 소식을 듣고 움직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라야 한다.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 고장로가 여운광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 임무를 내게 맡기고 싶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운광은 잠시 망설였다. 이는 분명 위험한 임무였다. 하지만 동시에 청광파가 강호의 인류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좋다.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된다. 고장로가 손뼉을 쳤다. 곧 2명의 젊은 무사가 나타났다. 이들은 유성과 철권이다. 모두 네가 아는 얼굴들이지? 여운광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성은 경공술에, 철권은 외공에 뛰어난 청광파의 정예 제자들이었다. 셋이 힘을 합친다면 웬만한 위험은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고장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누구냐? 호호, 오랜만입니다, 고장로님. 창문을 통해 한 명의 흑의인이 나타났다. 얼굴은 가면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음성만으로도 고장로는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아명검. 왜 여기에? 동방불패 교주님의 명령으로 왔습니다. 양년정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아명검은 동방불패의 직속 부하 중 한 명으로 첩보와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고수였다. 우리가 왜 양년정의 행방을 알겠느냐? 호호, 그렇게 시치미를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청광파가 천잠신공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긴장되었다. 여운광과 다른 두 제자들이 자세를 낮추며 언제든 전투태세로 돌입할 준비를 했다. 협상을 제안합니다. 아명검이 손을 들어 보였다. 교주님께서는 천광파와 적대할 의사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협력을 원하시죠. 무슨 협력을 말하는 것이냐? 양년정을 함께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잠신공의 비급을 발견하면 절반씩 나누는 겁니다. 고장로가 코웃음을 쳤다. 동방불패가 그런 제안을 할 리가 없다. 네가 독단적으로 하는 말이겠지.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절하신다면. 아명검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청광파 낙양 분타가 오늘 밤 불타버릴지도 모르겠네요. 감히. 유성과 철권이 동시에 무기를 뽑아들었다. 하지만 고장로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먼저 양년정을 찾으면 협상의 주도권은 우리가 갖는다. 흥미롭군요. 좋습니다. 아명검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찾는다면 천광파는 우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공평한 조건이다. 받아들이겠다. 아명검이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창밖으로 사라졌다. 그의 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자 고장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상황이 복잡해졌구나. 장로님, 정말 그들과 협력하시겠습니까? 여운광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동방불패의 세력에 맞서기에는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 고장로가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게도 생각이 있다. 한편 화산의 비밀 동굴에 도착한 양년정은 15년 전 자신이 숨겨둔 것들을 확인하고 있었다. 동굴 깊숙한 곳에는 각종 비급과 영약, 그리고 무기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잠신공의 완전한 비급이었다. 그는 과거 동방불패와의 결전을 앞두고 이 비급을 둘로 나누어 각각 다른 곳에 숨겨두었다. 하나는 이곳에, 다른 하나는 아직 그곳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다. 양년정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가 숨겨둔 또 다른 장소는 동방불패조차 상상하지 못할 곳이었다. 천잠신공의 절반만으로도 그는 현재의 내상을 치유하고 전성기 무공의 절반 이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나머지 절반이 필요했다. 동방불패. 10년을 기다렸다.
이제 진정한 결전의 시간이다. 그가 비급을 읽기 시작하자 동굴 안에 기이한 기운이 흘러나왔다. 천잠신공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로운 힘을 담고 있었다. 같은 시각 동방불패의 수색대는 화산 일대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양년정이 숨어있는 동굴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과거 지리에 밝았고 은밀한 장소를 찾는데 일가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색을 지휘하던 부장급의 고수가 보고했다. 아직까지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계속 찾아라. 분명 이 근처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은 양년정이 이미 그들의 수색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동굴에서 나와 오히려 수색대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다. 아직도 예전 방식을 쓰는군. 동방불패도 변하지 않았나? 양년정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는 수색대 중 가장 실력이 뛰어난 자를 골라 조용히 접근했다. 깊은 밤, 수색대의 한 명이 갑자기 사라졌다. 다른 대원들이 그를 찾으러 갔지만 발견된 것은 기절한 채 나무에 묶여있는 그의 모습뿐이었다. 그의 품에서는 양년정이 남긴 쪽지가 발견되었다. 동방불패에게 전하라. 10년 전에 빚을 갚을 때가 되었다고. 화산 정상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소식을 전해 들은 동방불패는 의외로 차분했다. 그래, 드디어 나왔군.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양년정이 공개적으로 도전장을 보낸 것은 무엇인가 확신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에게는 상관없었다. 부하들을 모두 철수시켜라. 이것은 우리 둘만의 문제다. 하지만 교주님, 혹시 함정이라면 어떻단 말이냐? 나는 동방불패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이튿날 아침, 낙양의 천광파 분타에서는 여운광 일행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양년정이 동방불패에게 직접 도전장을 보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계획도 수정해야겠군. 고장로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두 사람이 결전을 벌인다면 그 틈을 타서 천잠신공의 나머지 부분을 찾을 기회가 생길 것이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유성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위험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느냐? 기회는 위험을 감수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다. 고장로의 말에 일행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강호각지에서는 이 소식이 삽시간에 퍼지고 있었다. 10년 만에 벌어지는 두 절세 고수의 대결에 모든 무리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천은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두 사람 중 누가 이기든 강호의 세력 균형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그의 책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가주님, 이 기회에 우리도 움직이는 것이 어떨까요? 무슨 뜻인가? 두 사람이 결전을 벌이는 동안 다른 세력들의 허점을 노리는 것입니다. 남궁천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결과를 지켜본 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처럼 강호의 모든 세력들이 화산에서 벌어질 대결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양년정은 동굴에서 천잠신공의 수련을 마치고 있었다. 비록 절반의 비급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동방불패와 맞설 만한 수준은 되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이긴다. 그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동방불패 역시 화산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유로웠다. 10년 동안 그는 더욱 강해졌고 양년정은 감금으로 약해졌다. 승부는 뻔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지. 그는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해 몇 가지 비책을 준비했다. 화산에 도착한 동방불패는 정상 근처의 평평한 바위 위에서 양년정을 기다렸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드디어 양년정이 나타났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두 사람의 위용은 여전했다. 다만 양년정의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동방불패의 얼굴에는 권력의 오만함이 새겨져 있었다. 오랜만이군, 양년정. 그렇다. 10년이라는 긴 세월이었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후회하지는 않느냐?
그때 순순히 물러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후회는 패자의 몫이다. 아직 결판이 나지 않았다. 양년정이 검을 뽑았다. 동방불패도 그의 무기인 수련을 꺼냈다. 그럼 이제 끝을 내자.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순간 화산 정상에 거대한 기운의 폭발이 일어났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여운광 일행은 그 엄청난 위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것이 절세 고수들의 진정한 실력인가? 하지만 그들에게는 구경할 시간이 없었다. 두 사람이 결전을 벌이는 동안 양년정이 숨겨둔 나머지 천잠신공을 찾아야 했다. 철권, 너는 동쪽을, 유성, 너는 서쪽을 수색해라. 여운광이 지시를 내렸다. 나는 북쪽을 살펴보겠다. 무엇인가 발견하면 즉시 신호를 보내라. 일행이 흩어지자 산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의 정적과도 같았다. 정상에서는 두 절세 고수의 격전이 계속되고 있었다. 검기와 장력이 부딪힐 때마다 바위가 부서지고 나무가 쓰러졌다. 역시 쇠약해졌군, 양년정. 동방불패가 여유롭게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년정이 필살기를 시전했다. 천잠신공의 일부분이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동방불패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10년 동안 갈고 닦은 새로운 무공으로 응수했다. 한편 수색 중이던 유성이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큰 바위 아래 숨겨진 작은 동굴이었다. 여기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여운광과 철권이 달려왔다. 동굴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고서 한 권과 몇 개의 비급이 들어 있었다. 이것이 천잠신공의 나머지 부분일까? 여운광이 조심스럽게 고서를 꺼내들었다. 그 순간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잘 찾았군요. 뒤를 돌아보니 아명검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따라온 거냐? 처음부터요. 천광파의 움직임은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명검이 손을 내밀었다. 약속대로 절반을 나누죠. 하지만 여운광이 고개를 저었다. 약속은 양년정을 먼저 찾는 자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천잠신공을 먼저 찾았으니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아명검이 손짓하자 주변에서 여러 명의 흑이인들이 나타났다. 무력으로 빼앗으려는 건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협상을 거부한다면. 그때 갑자기 정상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다. 두 절세 고수의 결전이 절정에 달한 것 같았다. 시간이 없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합니다. 아명검의 목소리가 급해졌다. 천잠신공의 비급을 우리에게 주면 안전하게 산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보장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운광은 이미 각오를 굳힌 상태였다. 천광파는 협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가 검을 뽑자 유성과 철권도 전투태세를 취했다. 아쉽군요. 아명검이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다. 순간 사방에서 날아온 암기들이 일행을 향해 쏟아졌다. 하지만 천광파의 정예 제자들답게 그들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여운광의 검법은 정확했고 유성의 경공은 빨랐으며 철권의 외공은 강력했다. 생각보다 실력이 뛰어나는군요. 아명검이 직접 나섰다. 그의 검법은 그야말로 귀신 같았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예상할 수 없는 각도에서 공격해왔다. 여운광이 간신히 막아내며 생각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유성, 정상으로 가서 양년정에게 이 사실을 알려라. 하지만 형님이. 빨리 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유성이 주저하며 경공을 펼쳐 정상을 향해 달려갔다. 아명검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여운광과 철권이 필사적으로 저지했다. 정상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양년정이 선전하고 있었다. 천잠신공의 일부분만으로도 그는 상당한 실력을 회복한 상태였다. 불가능하다. 어떻게? 동방불패가 당황한 표정을 보였다. 분명 10년간의 감금으로 양년정의 무공은 크게 손상되었을 텐데
지금의 실력은 거의 전성기 수준이었다. 놀랐느냐? 나에게는 아직 숨겨둔 카드가 있다. 양년정이 비장한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유성이 나타났다. 양년정, 잠깐만 들어보세요. 갑작스러운 등장에 두 사람이 잠시 전투를 멈췄다. 천잠신공의 나머지 절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동방불패의 부하들이 빼앗으려 하고 있어요. 양년정의 눈이 번뜩였다. 그가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천잠신공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 서쪽 계곡의 동굴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료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요. 동방불패가 차가운 웃음을 지었다. 결국 내 부하들이 먼저 찾은 셈이군.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양년정이 갑자기 몸을 돌려 서쪽으로 향했다. 동방불패도 그를 쫓아갔다. 계곡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수적으로 불리한 여운광과 철권은 점점 밀리고 있었다. 이제 끝이군요. 암영검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갑자기 강력한 검기가 날아왔다. 누구냐? 뒤를 돌아보니 양년정이 서 있었다. 내가 찾던 것을 건드리다니. 용감하군. 양년정의 등장으로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암영검과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수세에 몰렸다. 하지만 곧 동방불패도 도착했다. 재미있는 상황이군. 내 세력이 한 곳에 모인 것이다. 양년정, 동방불패, 천광파 일행, 그리고 1월 신교의 암살단.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동방불패가 웃으며 말했다. 천잠신공의 완전한 비급.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움직이면 대운전이 벌어질 상황이었다. 여운광이 조심스럽게 천잠신공의 비급을 품에 숨겼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흥미롭게도 양년정이 입을 열었다. 나는 이미 천잠신공의 절반을 수련했다. 저 비급까지 손에 넣는다면 그렇게 되도록 놔둘 것 같느냐? 동방불패가 냉소적으로 응답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함부로 움직이면 저 젊은이들이 위험해진다. 양년정의 말에 동방불패가 잠시 멈칫했다. 실제로 지금 상황에서 무력을 쓰면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었다. 그때 여운광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했다. 모두 들어보세요.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천잠신공의 비급을 두고 정정당당히 겨루는 건 어떨까요? 무슨 뜻인가? 동방불패가 물었다. 1대1 대결로 승부를 정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비급을 가져가고 지는 자는 깨끗이 포기하는 거죠. 양년정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다. 재미있는 제안이군. 하지만 누가 누구와 싸운다는 말이냐? 그것은 여운광이 잠시 망설였다. 사실 그에게도 명확한 계획은 없었다. 단지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암영검이 비웃듯 말했다. 꼬마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냐? 이 상황에서 그런 한가한. 하지만 동방불패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잠시만. 흥미로운 제안이다. 그가 여운광을 자세히 바라봤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비급을 들고 있는 네가 대표로 나서야 한다. 무슨? 그리고 상대는 내가 정한다. 동방불패의 제안에 양년정도 관심을 보였다. 누구와 싸우라는 것이냐? 바로 나다. 순간 모든 사람이 놀랐다. 동방불패가 직접 여운광과 싸우겠다는 것이었다. 교주님, 그것은 너무... 암영검이 말렸지만 동방불패는 이미 결정한 듯 했다. 재미있지 않느냐? 신세대와 구세대의 대결 말이다. 여운광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리 자신이 천광파의 정의 제자라지만 동방불패는 다른 차원의 고수였다. 형님, 안 됩니다. 철권이 급하게 말렸다. 차라리 제가... 아니다. 여운광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제안한 일이니 내가 책임져야 한다. 그가 동방불패를 똑바로 쳐다봤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오, 용기가 있군. 동방불패가 감탄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다. 만약 네가 나를 이긴다면 천잠신공은 물론이고 1월 신교는
천광파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한다. 그럼 제가 지면 천광파는 1월 신교에 복종한다. 여운광이 삼켰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승부가 아니라 문파의 운명을 건 대결이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양년정이 팔짱을 끼고 구경꾼이 되었다. 흥미진진하군. 하지만 내 조건도 있다. 무엇인가? 이기는 쪽이 누구든 천잠신공의 비급은 나와 한 번 더 겨뤄서 가져가야 한다. 동방불패가 웃었다. 좋다. 어차피 우리의 결전도 필요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기이한 삼각대결 구도가 성립되었다. 먼저 여운광과 동방불패가 싸우고 승자가 양년정과 최종 대결을 벌이는 것이었다. 그럼 시작하자. 동방불패가 무기를 꺼냈다. 여운광도 검을 뽑았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이가 너무 컸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천광검법 제1식. 여운광이 선제 공격을 가했다. 깔끔하고 정확한 검법이었지만 동방불패에게는 아이들 장난 같았다. 좋은 기본기다. 하지만 동방불패가 가볍게 손을 움직이자 여운광의 검이 튕겨나갔다. 아직 갈 길이 멀군. 하지만 여운광은 포기하지 않았다. 연속으로 다양한 검법을 구사했다. 천광검법 제3식, 제5식, 제7식. 하지만 모든 공격이 동방불패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마치 어른이 어린아이와 놀아주는 것 같았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진짜 실력을 보여라. 동방불패의 도발에 여운광이 분노했다. 천광검법 5위, 광명일검. 이것은 천광파 검법의 최고 우위였다. 여운광이 검을 휘두르자 찬란한 광명이 사방을 비쳤다. 오, 제법이군. 동방불패가 처음으로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여전히 여유가 있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 그가 본격적으로 무공을 사용하자 여운광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다. 끝이다. 동방불패의 결정적인 일격이 여운광을 향해 날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여운광의 품에서 천잠신공의 비급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뭐야, 저것은? 비급에서 나오는 빛이 여운광을 감쌌다. 갑자기 그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검법이 예리해졌다. 이럴 리가. 동방불패가 당황했다. 천잠신공의 비급이 스스로 반응하고 있었다. 여운광 자신도 놀랐다. 몸 안에서 전에 없던 힘이 솟구치고 있었다. 이것이 천잠신공의 힘인가? 그가 다시 검을 휘둘렀다. 이번에는 동방불패도 방어에 집중해야 했다. 흥미롭군. 하지만 이것으로는. 동방불패가 반격하려는 순간 양년정이 갑자기 끼어들었다. 잠깐, 저 빛을 봐라. 천잠신공의 비급에서 나오는 빛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은 양년정이 이미 수련한 천잠신공과 공명하고 있었다. 설마 천잠신공의 완전체가 깨어나고 있는 건가? 양년정의 말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비급의 빛이 더욱 강해지면서 주변의 자연까지 변화가 시작되었다. 바위가 들썩이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다. 이건 위험하다. 동방불패가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여운광은 빛에 완전히 감싸여 있었다. 그의 눈에서는 이상한 광채가 나오고 있었고 검법도 전혀 다른 차원에 도달한 것 같았다. 천잠신공. 이것이 진정한 천잠신공의 힘인가? 여운광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의식은 반쯤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갑자기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검을 들어 올렸다. 천잠검법 제1식. 누에의 각성. 전에 없던 검법이 나왔다. 이것은 여운광이 알던 어떤 무공도 아니었다. 검기가 하늘로 솟구치자 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것은 천지를 변화시키는 무공이다. 양년정이 경악했다. 천잠신공의 진정한 위력이 이런 것이었나? 하지만 여운광의 몸은 그 엄청난 힘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저러다 죽는다. 철권이 뛰어들려 했지만 주변의 기운이 너무 강해 접근할 수 없었다. 여운광, 정신을 차려라.
유성이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때 양년정이 결단을 내렸다. 내가 막겠다. 그가 뛰어들어 여운광에게 접근했다. 같은 천잠신공을 수련한 덕분에 그 기운에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었다. 여운광, 듣고 있느냐? 양년정이 여운광의 어깨를 잡았다. 천잠신공의 힘에 몸을 맡기지 마라. 네가 그 힘을 제어해야 한다. 하지만 여운광의 의식은 이미 다른 차원에 가 있었다. 그는 천잠신공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천잠신공을 창조한 고대의 고수와 마주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천잠진인이다. 수백 년 전에 죽은 절세 고수의 의식이 천잠신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왜 나를 부른 것입니까? 네가 천잠신공의 진정한 계승자이기 때문이다. 천잠진인의 설명에 따르면 천잠신공은 단순한 무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명의 근본 원리를 다루는 신비한 기법이었다. 하지만 이 힘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둘로 나누어 숨겼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강호에는 다시 이 힘이 필요하다. 천잠진인이 여운광을 바라봤다. 너는 선택해야 한다. 이 힘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이 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도 져야 한다. 천잠신공의 힘은 세상을 구할 수도 멸망시킬 수도 있다. 여운광이 고민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의 몸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빨리 결정해라. 양년정이 외쳤다. 여운광의 생명력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었다. 마침내 여운광이 결심을 굳혔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천잠진인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다. 그럼 진정한 천잠신공을 전수하겠다. 순간 여운광의 의식에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들어왔다. 천잠신공의 모든 비밀, 그 진정한 사용법이 그의 머릿속에 새겨졌다. 현실로 돌아온 여운광의 눈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무공 실력은 완전히 다른 차원에 도달해 있었다. 이제 괜찮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주변의 거센 기운도 차츰 가라앉았다. 동방불패와 양년정이 그를 경계 어린 눈으로 바라봤다. 지금의 여운광에게서는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흥미롭군. 하지만 여전히 나의 상대는 되지 못한다. 동방불패가 다시 공격하려 했다. 하지만 여운광이 손을 들어 보였다. 기다리십시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천잠신공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해지기 위한 무공이 아니었습니다. 여운광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이것은 강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힘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이상한 징조가 나타났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다. 양년정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한 명의 사자가 헐떡이며 달려왔다. 급보입니다. 급보. 무슨 일이냐? 동방불배가 물었다. 마교의 대군이 중원을 침입하고 있습니다. 각 문파들이 급히 연합군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놀랐다. 마교는 100년 전에 소멸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부활한 것이다. 마교? 그럼 설마... 양년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천잠신공의 나머지 절반이 그들 손에 넘어간 건가? 여운광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마교가 노리는 것은 천잠신공이 아닙니다. 그럼 뭐라는 말이냐? 천잠신공의 대적, 혈마대법입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다. 혈마대법은 천잠신공과 대비되는 사악한 무공으로 강호를 피바다로 만들 수 있는 무서운 힘이었다. 만약 마교가 혈마대법을 완성한다면 강호 전체가 멸망할 것입니다. 여운광의 말에 모든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동방불패가 진지하게 물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운광이 단호하게 말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야심은 잠시 접어두고 강호의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양년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옳은 말이다.
마교의 위협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 동방불패도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을 굳혔다. 좋다. 일시적인 휴전을 제안한다. 이렇게 해서 예상치 못한 동맹이 성립되었다. 천잠신공을 둘러싼 갈등은 잠시 뒤로 미뤄지고 마교라는 더 큰 위협에 맞서기 위한 연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느냐? 무린맹에서 각 문파 대표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사자가 답했다. 하지만 아직 맹주가 정해지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운광이 앞장섰다. 그럼 우리가 가서 도와야겠군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일행은 급히 무린맹으로 향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마교의 선발대가 이미 여러 소문파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피해는 어느 정도냐?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운광의 마음이 급해졌다. 천잠신공의 힘을 깨달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었다. 더 빨리 가야 한다. 그가 천잠신공의 경공수를 사용하자 이동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최고 경공을 발휘해 따라왔다. 무린맹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각 문파의 대표들이 모여 있었지만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논쟁만 계속되고 있었다. 개방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당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림사가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소림사 방장은 조용히 앉아서 염주를 굴리고 있을 뿐이었다. 여운광 일행이 나타나자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저들은 누구냐? 천광파의 여운광입니다. 누군가가 인사했다. 그리고 저분들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동방불패와 양년정에게 집중되었다. 동방불패, 그리고 양년정이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다. 두 절세고수가 함께 나타난 것도 놀라운데 함께 온 것은 더욱 놀라웠다. 두 분이 왜 함께? 상황이 급하니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운광이 앞으로 나왔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마교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연합군을 이끌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개방방주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각자 자기가 맹주가 되겠다고 하니 그때 소림사 방장이 입을 열었다. 아미타불, 이 늙은 승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에게 주목했다. 연합군의 총지휘는 여러 명이 함께 맡는 것이 어떨까요? 무슨 뜻입니까? 각 분야별로 책임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략은 무당파, 정보는 개방, 전투는 방장의 시선이 동방불패와 양년정에게 향했다. 두 절세고수께서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뜻밖의 제안에 모든 사람이 놀랐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합리적이었다. 그럼 저는 어떤 역할을 맡으면 됩니까? 여운광이 물었다. 당신은? 방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전체적인 조화를 맡아주시면 됩니다. 천잠신공의 힘으로 말이지요. 여운광이 놀랐다. 방장이 자신의 변화를 눈치챈 것이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미타불. 이 늙은 승의 눈이 아직 어둡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연합체계가 구축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교의 정확한 실력과 의도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먼저 정찰대를 보내야 합니다. 무당파장이 제안했다. 마교의 움직임을 정확히 파악해야 대응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여운광이 자원했다.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잠신공의 은밀수를 사용하면 들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여운광이 정찰 임무를 맡게 되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양년정이 그를 불렀다. 조심해라. 마교의 혈마대법은 천잠신공보다 더 음험하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천잠신공은 생명을 키우는 힘이지만 혈마대법은 생명을 빼앗는 힘이다. 특히 정신력이 약하면 쉽게 당할 수 있다. 여운광이 고개를 끄덕였다. 명심하겠습니다. 그가 무린맹을 떠나 마교의 근거지로 향할 때 하늘에는 붉은 달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앞으로 벌어질 혈전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였다. 강호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천잠신공과 혈마대법이라는 두 절대의 무공이 자리하고 있었다.
여운광은 어둠 속을 달리며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강호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천잠진인으로부터 받은 힘과 책임감이 그를 앞으로 이끌고 있었다. 멀리 마교의 근거지에서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무언가 사악한 의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다. 여운광이 그 모습을 보며 각오를 다졌다. 이것은 단순한 문파 간의 다툼이 아니었다. 정의와 사악 사이의 최후 결전이었다. 강호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걸려 있었다. 이번 화를 마치며 마침내 여운광이 홀로 마교의 심장부를 정찰하러 떠나는 결단을 내렸으니 천잠신공과 혈마대법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붉은 달 아래 펼쳐질 정의와 사악의 최후 혈전. 과연 우리의 주인공이 마교의 음험한 술수를 간파하고 강호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자목 궁금하도다. 어둠 속에서 치솟는 검은 연기와 함께 벌어질 다음 화에 숨막히는 전개가 벌써부터 기대되는 바이다.